기초조사 및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분석, 대지 분석, 자연 환경 분석하는 이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식생 조사. 수목이나 아니면 이제 초화류를 이제 조사하는 이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전수 조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지역 전체를 다 일일이 이제 조사하는 게 이제 전수. 표본은 어느 지역에서 일부분만 하나를 샘플로 해서 이제 조사하는 걸 보고 표본 조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피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옆에 설명되어 있듯이 식물의 지상부 지표면에 대한 피복의 비율, 어느 이제 지역의 전체 면적 중에 요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게 100%죠. 10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도가 60%가 이제 되는 거죠. 우점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60% 중에서 어떤 나무가 가장 많으냐, 그 수종을 이제 조사하는 게 이제 우점도,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식생 조사 방법. 코트라트는 옆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느 일정 지역 면적에 있는 그 면적을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 예를 들어서 10m 제곱을 계산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00이에요. 100m 제곱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샘플로 해서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 어떤 수종이 얼마만큼 교목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조사하는 게 이제 코드라트. 이제 접선법이라고 하는 거는 쭉에 이제 선을 갖고, 그러면 이 선에 걸쳐져 있는 수종을 조사하는 게 이제 접선법. 이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분이죠. 그래서 일부분 이제 작은 원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식생을 조사하는 법이고요. 이제 간격은 두 식물 간에 이 똑같은 수종이에요. 이 나무와 이 나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 면적 중에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간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조사.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토양의 단면. 이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5층, 유기물층. 예전에는 이 5층을 A5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시험에서 5층에 관한 설명인데 보기에 5가 없고 A5가 있다. 그러면 A5가 여기 작은 A5가 답이 되겠습니다. 5층을 유기물층이라고 합니다. 이 유기물은 분해에 따라서 L, F, H층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L층이라고 하는 거는 낙엽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쌓여 있는 거. 그래서 지표면에서 가장 위쪽에 해당이 되겠죠.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이건 이제 지면입니다. 땅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게 L층. 그 다음에 낙엽은 분해되지만 다소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 다음 F. 그 다음에 H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 부식이 조금 됐어요. 그래서 나뭇잎이 다 모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H. 그래서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위에 낙엽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림 토양에서 볼 수 있고 일반 경작토, 작물을 재배하는 토양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A층, 용탈층이라고도 합니다. 유기물과 광물질이 있어서 이 미생물이나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층, 영양분이 있는 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이게 바로 A층이 되겠습니다. 자, B층. A층하고
처럼 유기물과 광물질이 있는데 유기물이 좀 이제 작습니다. 그래서 광물질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은 게 이제 B층, 그래서 집적층 또는 심토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층, C층은 이제 광물질만, 유기물은 없고 광물질만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층, 안반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안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지질 지형 조사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분석 중에 땅의 모양 형태죠. 고도, 즉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고도는 땅의 높낮이를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 지대가 낮고 어느 쪽이 지대가 높은지 그거를 이제 선으로 표기를 한다면 잔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높은 쪽, 간격이 이제 선이 적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낮은 쪽. 그다음에 이제 색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색깔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채도가 가장 이제 선명한 색, 탁한 색, 색깔로 따지면은 이제 명도가 옅은 색에서부터 진한 색으로 가는 게 이제 고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두 번째 경사 분석입니다. 지면의 기울기. 자, 지면의 기울기는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 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G는 L분의 D 곱하기 100. L이라고 하는 거는 수평 거리에 해당이 되고요. D라고 하는 거는 수직거리를 의미합니다. 수직거리, 수평거리. 거기에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외우실 때는요. 저도 이거 외울 때 영어로도 외우긴 하는데 막상 공식에 대입하려고 보면은 밑에가 수직인지 수평인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헷갈릴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이 평자 있죠? 이 평자가 위에 피읍이 가로로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분모고 그 다음에 직자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날렵하게 기역자 때문에 길게 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날씬한 아이가 위로 간다. 그래서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여기에 곱하기 100%라고 생각하시면 수평분의 수직 곱하기 100%라는 거를 쉽게 외울 수 있으십니다. 아래 예제 5천분의 1 지형도에서 두 등고산의 높이의 차이는 높이의 차이다 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m 등고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높이의 차이는 20m죠. 요겁니다. 이게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등고선이 있지만 이게 이제 단면도로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0 등고선이고 여기가 20 등고선이고 그래서 두 개의 높이의 수직거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직거리에 20m. 스케일로 두 등고선을 직각으로 재었더니 이 선을 직각으로 재어봤더니 여기 길이를 재봤더니 50m더라 이겁니다. 즉 여기 20 부분과 40 부분을 재봤더니 여기가 20이 되고요. 여기 거리가 지금 50m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평거리가 되죠. 그래서 수평 50분의 20에 곱하기 100% 했더니 40%의 경사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사가 지금 현재 40%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기후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조사에서는 2번에 나와 있는 미기후, 미기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기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추측할 수 없고 갑자기 언제 안개가 나올지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거죠. 일출이나 일몰은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언제가 안개가 생길 건지는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 보고 미기후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알베도라는 게 있습니다. 알베도라고 하는 거는 복사열이 흡수되지 않고 반사되는 비율을 보고 우리가 알베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사되는 거를 1값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흡수되는 것을 0값이라고 합니다. 알베도 값이 낮고 열 전도율이 높으면 미기후가 온화하고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간 내린 눈은 하얗죠. 그래서 이제 빛이 비치면은 완전히 이제 반사되죠. 그래서 1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바다는 햇볕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0에 가깝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알베도라는 값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미기후에 라는 거 조사하기 어렵고 추측하기 어려운 그게 바로 미기후가 되겠습니다. 수문조사, 물의 흐름이죠. 물의 흐름이 어디에서 또 어떻게 양은 얼마만큼 이게 이제 수문조사, 경관 어디 경관이 좋은지 불량한지 이제 조사하는 게 이제 경관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경관의 기호와 방법 보겠습니다. 기호와 방법의 1번 케빈 린치에 해당되는 이제 학자인데요. 도시의 이미지를 기호로 나타내서 그 분석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 그래서 이제 도로, 통로, 즉 동선이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이제 거리랄지 보도, 사람이 걸어가는 것, 철도, 물의 흐름, 수로 이런 거를 이제 패스. 그다음에 엣지, 경계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자리, 건물이랄지 해안선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디스트랙트, 지역이죠. 어떤 이제 지역으로 이제 묶어서 표기하는 거. 그다음에 만나는 부분, 노드, 결합점이라고도 하고 접합점, 결저점. 그래서 보통 이제 교차점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광장이 놓여지게 되죠. 랜드마크, 경계표, 쉽게 인식, 참고할 수 있는 물체 대상. 서울의 그 63빌딩이랄지 아니면 뭐 세종대왕의 동상 그러면은 어디 위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랜드마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의 종류 5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시각 회랑에 따른 이제 방법. 립톤의 산림 경관을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산림 경관의 유형. 우선 첫 번째 기본 거시적으로 크게 봤을 때 전경관 또는 파노라믹 경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파노라믹 경관은 시야가 가려지지 않고 멀리 넓게 보이는 거. 그래서 뭐 해안가랄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갔을 때 바라봤던 그 경관. 이게 이제 전경관. 그다음에 지형 경관. 경관의 지표 인식. 경관의 지표가 되는 분화구, 백록담이랄지 아니면은 그 설악산의 뭐 흔들바위 이게 이제 지형 경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요 경관, 위요라고 하는 거는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평탄한 중심 공간이 있고 그 주위에 숲이나 산들로 에워싸여져 있는 숲속의 호수, 숲속의 호수. 특히 여기 예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호수. 이게 이제 위요 경관이 되겠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경관, 초점 경관. 시선이 한 곳으로 초점에 맞춰져서 집중되어 있는 경관. 그래서 계곡 끝에 폭포, 계곡의 끝에 어느 부분에 폭포가 흘러요. 그러면은 그 부분으로 다 시선이 집중이 되죠. 뭐 청지연 폭포도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길게 뻗은 도로, 길게 이렇게 쭉 뻗은 이제 도로. 담양에 이제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있습니다. 양쪽에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가 이제 쭉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데 이제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봄에 벚꽃이 쭉 피어 있었을 때 그 경주 같은 경우 양쪽에 이제
벚꽃들이 피어 있어서 꼭 그 터널 지나간 그 꽃 터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한 군데가 만 시선이 집중되는 거. 이게 바로 초점 경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경관, 지형, 위어, 초점. 자, 네 가지 경관의 종류와 내용. 예, 그리고 보기, 예문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보조적인 유형, 세부 경관. 관계 경관, 나무 숲에 들어가는 거가 관계, 세부 경관, 나뭇잎, 꽃, 열매 이렇게 상세히 보는 세부 경관, 일시 경관. 세부 경관에서는 이 일시 경관이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시 경관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 상태,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경관 모습이 변하거나 설경 또는 수면에 투영된 영상 그래서 뭐 무지개를 할지 산안개 아니면은 호수에 숲속의 호수에서 사슴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뒤에는 얘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일시경관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이게 이제 일시경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관의 우세 요소.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형태, 그 다음에 선, 색채, 질감. 나무 토막이 있어요. 나무 토막이 네모난 진유면체예요. 그러면 그 선은 직선으로 되어 있고 얘의 그 색깔은 베이지 톤이에요. 질감은 그 나무라서 아주 부드럽게 보여요. 이게 이제 하나의 경관 우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 선, 색채, 질감. 자, 경관의 변화 요인은 운동, 움직이느냐,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 기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계절, 거리, 관찰자의 위치, 그 다음에 크기,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인문 사회환경 분석. 앞에서 그 자연환경 분석 중에 인문 환경 분석이 있었어요. 인문 사회환경. 그 내용만 알아두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구, 교통, 토지 이용 또는 시설물, 역사적인 유물, 인간의 행태, 그 다음에 이용자 분석 이런 게 모두 인문 사회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요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의 수요량.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그거를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이용자 수라고 하는 거는 1년간 이용하는 어느 A라는 지역에 1년간 이용자 수가 얼만큼 되겠느냐, 자, 이거죠. 이게 이제 연간 이용자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대일 이용자 수란 뭐냐? 1년 365일 동안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이 가장 A 지역의 피크예요.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어린이날. 그러면 이때 이용했던 이용자의 수가 최대일 이용자 수가 되겠습니다. 연간 이용자 수의 곱하기 최대일률. 최대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나와 있듯이 1계절형, 2, 3, 4로 구분이 됩니다. 1계절형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지역이 한 계절, 여름만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봄, 가을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겨울을 빼고 봄, 여름, 가을을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른 이제 비율의 값을 적용하는 게 바로 최대 일률이 되겠습니다. 최대 시 이용자 수, 5월 5일 중에 24시간 동안에 어느 시간대에 가장 이용자가 많았느냐, 그게 바로 최대 시 이용자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의 이용자 수의 회전율,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얼만큼 머물고 가느냐, 그리고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는 또 어느 정도 머물었냐, 이런 걸 이제 조사해서 이제 대입을 시키는 게 이제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째 종합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의 자연 환경에 대한 조사, 인문 사회 환경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서로 연관성에 따라서 기능, 구조, 규모, 형태로 각각 이제 종합해서 이제 분석한 게 바로 이제 종합 분석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 및 설계에 관한 내용은 앞 페이지에서 적용 계획 과정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쭉 한 번씩 읽어보시고 바로 적용 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